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전해드리는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못했지만 시장은 이것에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GDP 역시도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를 했고요. 주간 실업상 청구 건수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것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에 더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또 연준이 테이퍼링 가능성도 조금은 늦춰준 점이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3대 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의 마감 상황을 한번 짚어보시면요. 다우지수는 0.44%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35,084선의 거래 마쳤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42%의 오름세를 나타내줬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어제 크게 상승한 이후에 다시 또 상승세를 더해갔습니다. 0.11%의 오름세를 나타내주면서 14,778선의 종가를 형성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은 엇갈리면서 출발한 이후에 지금은 또 다시 또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좋지가 못합니다. 24일 연속 4자릿수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를 한번 살펴보시면 1,71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주말이 다가오는 만큼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해 주시고요. 사적 모임도 최대한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상황을 좀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이 장 초반부터 파란불 켜더니 지금 낙폭을 조금씩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3,21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락률은 0.8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면 비슷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0.84%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35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도 낙폭을 조금씩은 더 키워가고 있는데요.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0.8% 정도의 약세를 보이면서 425선의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197종목은 오르고 있지만 647종목은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보시면 309종목은 상승을 하고 있지만 1,029종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455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2,828억 원을 덜어내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4,265억 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같은 수급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규모는 살짝 다른데요. 외국인은 1,115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639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1,831억 원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코스피 시장 1위부터 10위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하락세가 조금은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지금 빨간불을 켜낸 종목은 LG화학이 유일하고요. 카카오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1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은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여전히 7만 전자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실적이 더 호실적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주가도 이것을 점점 반영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약보합세를 보여주면서 78,700원 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LG화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32%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84만 6천 원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LG화학에 대해서 이번 분기에 2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데 이어서 장기적으로도 성장성이 유효하다고 분석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잘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강주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호실적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거기에 중국에서는 자국 철강주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철강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점을 받고 우리 시장 반사 이익을 받을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철강주들의 주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를 먼저 좀 보시면요. 포스코의 경우에는 1.53%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6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해준 세아베스틸 역시도 3.59%의 강세를 보여줍니다. 주가는 31,7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연테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테크가 우즈베키스탄에 지난해 매출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장 초반에는 더 잘 갔지만 지금은 음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상승률로 봤을 때는 좋습니다. 4%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25원에서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도화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도화학 역시도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요. 국도화학은 우리나라에서 1위를 차지하는 에폭시 수지 제조업체입니다. 에폭시 수지 쇼티지 현상 때문인지 이 점을 호재로 받고 오히려 주가는 잘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국도화학의 주가를 보시면 10%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고요. 거래량도 꽤 많이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10.33%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98,300원, 200원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파란불을 켜낸 종목이 더 많고요. 에코프로비엠은 그래도 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HLB 역시도 1.82%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한 번 더 짚어보면요. 한화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을 보면 기대가 더 확산될 것이라는 내용의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 오늘 52주 신고가도 터치한 이후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3.16%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29만 3,4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펄어비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는 지금 급락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붉은 사막의 출시가 연기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 마감 후에 시간의 거래에서도 하락세가 나타났고 지금도 5%대 하락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5.23%의 급락 양상을 펼치면서 74,300원의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큐라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당시에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는데 상장하고 약 일주일 만에 지금은 주가가 또 잘 가주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7.91%, 8%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큐라클의 경우에는 혈관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장중에 고가보다는 조금 빠지면서 윗꼬리를 조금 길게 단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라이프 시멘틱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메타버스 원격 진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주가는 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윗골이 조금 길게 단 양봉을 형성해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상승률로 봤을 때는 급등세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6.36%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5,050원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맥스트를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한 이후에 상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주가가 상한가까지 기록한 이후에 오늘은 주가가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21%, 37%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지금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65,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에 상승하는 업종을 먼저 보시면 아무래도 지수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한 업종에서만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강 및 금속 업종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호실적과 또 중국에서 나온 소식 덕분에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1.11%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다수의 업종에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락하는 업종들 순서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 창고 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63%의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의약품과 유통업, 통신업, 운수 장비에서도 1%가 넘는 하락률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업종들 아무래도 적습니다. 지수가 빠지고 있는 만큼 일반 전기, 전자와 통신 서비스 정도에서만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요. 반면에 대다수의 업종들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가 넘게 빠지고 있고요. 오락문화와 출판 매체 복제, 유통, 방송 서비스도 1%대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인터파크와 에코프로, 아난티는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랩지노믹스와 대주전자재료, 펄어비스는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벌써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주말에 뭐 하세요? 주말에 약속이 없어가지고 네. 혼자 저희 소주 2병 마시려고요. 전문가님 왜 그러세요? 혼자 소주 2병 마시고 네. 또 그 요즘 뭐 올림픽 하잖아요. 그렇죠. 뭐 올림픽 도쿄 올림픽도 보고. 네. 근데 어제 제가 그거 봤거든요. 뭘 보셨어요? 그거 올림픽 야구하는 거 봤는데 네. 이스라엘하고 야구하는 거 봤는데 5대 5였어요. 오, 네. 동점이었는데 연장전까지 가가지고 마지막에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2루하고 3루에 나가 있었거든요. 네네. 1루는 비어 있었는데 이렇게 던졌잖아요. 던져가지고 데드볼 돼가지고 몸에 맞아서 한 명이 또 1루로 나갔어요. 네네. 그래서 1루, 2루, 3루 이렇게 만루가 됐어요. 만루가 됐는데 또 이렇게 참는데 또 저기 이스라엘 투수가 던졌어요. 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만루가 됐는데 네. 우리나라 선수가 또 여기 몸에 맞은 거예요. 배에 맞은 거예요. 오. 배에 맞아가지고 이게 만루에서 이렇게 네. 배에 맞으면은 데드볼 하면은 이렇게 한 명씩 밀려나잖아요. 이렇게 밀려나가지고 1루가 2루로 가고 2루가 3루로 가고 네네네. 3루가 홈으로 들어오는데 그 점수가 나가지고 우리나라 이겼어요. 오. 이겼는데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은 보면은 데드볼 2번으로 우리나라가 이겼잖아요. 동점에서. 그렇죠. 몸에 맞아서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물론 그 전에 5점을 만든 건 잘한 거예요. 잘했죠. 그 전까지는 네. 잘했죠. 뭐 10회전까지 잘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5대 5로 둘 다 실력이 비슷비슷한데 네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나라가 결정적으로 이긴 거는 잘했다기보다는 실수를 안 했다. 근데 이스라엘 투수는 실수를 한 거죠. 그렇죠. 괜히 네. 몸을 맞춰가지고 그냥 정상적으로 던졌으면은 그냥 뭐 어떻게 해가지고 판결이 났는데 네. 괜히 실수해가지고 몸을 2번이나 맞추는 바람에 우리나라 그렇죠. 선수. 그래서 저는 이게 느낀 게 네, 네. 주식도 실수를 하면 안 된다. 맞아요. 실수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뭐 말루가 됐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이 노리시는 건 항상 이 만루 홈런, 네. 뭐 안타나 만루 홈런으로 이렇게 해서 멋진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는데 네. 그거보다는 이렇게 데드볼 2번 해가지고 점수를 까먹지 않는 그런 실수를 안 하는 투자를 좀 하셔야 된다. 저는 이거를 진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네,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맞아요, 여러분이 맞아요. 점수를 네. 막 이렇게 수익을 막 이렇게 극대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네. 실수를 좀 줄여가지고 데드볼 해서 점수 뺏기는 것보다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손실을 좀 줄여 나가는 그런 전략을 하시면은 반드시 승리하는 투자가 될 겁니다. 네. 어떻게 앵커님은 주말에 뭐 하세요? 저는 주말에 꽃꽂이를 하러 갑니다. 꽃꽂이를 하세요. 네. 꽃을 만드시는. 네. 야, 꽃집에서 알바하시나요? 혹시? 아르바이트를 하진 않는데 네. 제가 최근에 약간 꽃에도 약간 꽂혀 있어서 지금 네. 꽃꽂이를 또 하러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쁜 꽃을 만들어서 전문가님께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최고 부자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자 순위가 좀 바뀌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던데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제쳤다라는 얘기가 또 들려와요. 저 이거가 진짜 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김범수 의장이 우리나라 1위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카카오색으로 입고 왔어요. 오늘. 노란색. 네. 노란색이 카카오톡 그 색깔이죠. 그래서 진짜 대단한 게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 1위죠, 당연히. 네. 당연히 1위고 그 밑에 뭐 되게 많잖아요, 뭔가. 뭐 SK도 있고 LG도 있고 뭐 현대그룹 뭐 굉장히 많아요. 뭐 요즘 LX는 뭐든 LS 되게 많은데 한화 뭐 등등 많잖아요. 네. 야, 근데 이게 지금 다 제치고 김범수 의장이 오. 1위를 했습니다. 1위를. 나와 계세요. 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야, 이게 재산이 얼마시면요. 이분이 지금 15조 4천억 원이 됐습니다. 15조 4천억 원. 그래서 김범수 회장도 아니에요. 의장으로. 네. 요즘은 그렇더라고.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요즘은 뭐 회장, 부회장 이런 명칭을 안 쓰고 네네네. 뭐 의사회 의장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네이버도 네. 이제 이혜진 님도 이혜진 GIO, 이혜진 의장님 뭐 이런 식으로 네. 회장 충분히 써도 괜찮은데 약간 본인은 이제 약간 낮추듯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젊은 마인드로. 근데 김범수 의장이 나이가 그렇다고 또 굉장히 또 젊은 것도 아니에요. 55세이십니다. 네네네. 55세라서 지금 요즘 LG도 이제 이 세대 교체했잖아요. 그렇죠. 다들 뭐 요즘 2세 경영, 3세 경영으로 나가서 굉장히 젊은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굉장히 젊은 총수분들이 많아요. 총수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젊은 마인드로 지금 재산이 15조 4천억 원입니다. 근데 네. 이재용 부회장,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재산이 13조 9천억 원이나 해서 야 이게 지금 그 막강한 네. 전통적인 SK, LG 다 제치고 이겼다라는 것에 진짜 이 신흥 부자가 우리나라에도 탄생을 하는구나. 오. 전통적인 그 3세 경영, 4세 경영 이 네. 재벌 이거예요. 재벌의 아들, 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내 손으로 이 부자가 될 수 있다, 재벌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자 순위가 바뀐 것 같은데 이 김범수 회장의 재산이 얼마나 불어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15조 4천억 원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올해만 6조 9천억 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와우. 6조. 그러니까 작년까지 네. 대략적으로 한 8조에서 9조 정도의 재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 네. 주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이 이렇게 하니까 주식이 예전에는 이제 주가 매일매일 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8조에서 9조 정도 재산을 갖고 있다. 갑자기 올해 카카오 주식이 뭐 91% 올라가면서 급등하면서 김범수 의장이 야 이거 지금 갑자기 15조 4천억 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재벌들을 기존의 네. 전통 산업 재벌들 다 제쳤다는 것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뭔가 이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져요. 이분 어떻게 좀 성장하셨나요? 굉장한 흑수저였다고 합니다. 흑수저요. 네.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전통적인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잖아요.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 뭐 이건희 전 네. 회장 그리고 뭐 이병철 회장까지 해서 그 삼성그룹도 그렇고 현대그룹도 그렇잖아요. 현대그룹도 고정주영 회장부터 해서 다 금수저잖아요. 그리고 SK그룹도 다 금수저잖아요. 네. LG그룹도 최근에 구광모 회장으로 이제 경영 인수인계 아예 그 바뀌었는데 승계를 했는데 그분도 이제 어쨌든 금수저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흑수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칸방에서 8명의 가족이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 칼잠을 자는 뭐 이런 네.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자, 그런데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나오고 한 게임을 창업을 했어요. 한 게임. 근데 이 한 게임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NHN이라고 NHN에서 한 게임 넷마블의 라이벌이었죠. 넷마블의 라이벌 한 게임. 그래서 예전에 아실 거예요. 뭐 포커나 아니면 고스톱 치고 하시는 분들,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 넷마블 한 게임 포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게임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뭐 바둑이라던가 뭐 카드, 마작 이런 거 했는데 요 한 게임이 NHN이잖아요. 네. NHN이 옛날에 네이버가 전신인 NHN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 김범수 의장이 지금은 카카오와 네이버가 라이벌이잖아요. 네. 그 당시는 네이버의 이혜진 의장과 네.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같이 손을 잡고 같은 회사였어요. 오. 같이 NHN으로 여기 NHN인데 여기서 하나는 한 게임이고 하나는 네이버고 이렇게 같은 회사에서 같이 일을 했다. 이혜진 의장과 같이 네. GIO와 같이 그래서 야 근데 이제 이분이 독립을 했죠. 나 네이버에 네. 소속돼 있지 싫어. 그래가지고 떨어져 나와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대박이 났죠. 그리고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요. 우리나라 지금 1위잖아요. 근데 네. 저는 상당히 의미가 깊은 게 기부를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빌 게이츠나 아니면 워렌 버핏이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돈 많이 번 것도 유명하지만 자신의 재산의 95% 이상을 뭐 대부분의 재산을 다 기부한다라고 네. 밝힌 걸로 굉장히 또 사회에 헌신하는 걸로 그 워렌 버핏 자식들은 재산을 얼마 못 받아요. 워렌 버핏 재산이 100조가 넘는데 그 자녀들이 받는 건 1조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조, 2조. 근데 1조도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기준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 자녀들 입장에서 98조를 그냥 사회에 기부하는 건 셈이죠. 98조, 97조. 근데 이 김범수 의장도 지금 재산이 많잖아요. 지금 15조잖아요. 이 중에 네. 절반 가량을 기부한다고 합니다. 죽을 때 죽으면 이제 기부한다고 하니까 야 이거 지금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면은 엄청나다. 상당히 또 사회 헌신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존경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김범수 의장의 재산이 불어난 원인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최근에 뭐 카카오도 많이 올랐고 이런 이유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이유들이 좀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뭐 최근에는 이제 뭐 IPO 해가지고 뭐 카카오뱅크든 카카오페이든 카카오 게임즈든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잇따라 하니까 뭔가 흥행몰이에 성공을 했어요. 흥행몰이 뭐 자회사들에 대한 이런 이슈들을 상당히 잘 만들었다는 측면 이런 부분도 좋고 그리고 지금 이제 모바일 메신저에 뭐 카카오톡도 꾸준히 잘 쓰고 있고 그밖에 뭐 금융, 결제, 게임 그런 거 차량 호출, 카카오 택시, 카카오 버스 뭐 등등 이런 것들 뭐 잘 하고 있어서 뭐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주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네 번째로 많은데 그럼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카카오는 지금 시가총액 4위란 말이에요. 네. 그럼 네이버의 이해진 CIO는 왜 시가총액 3인데 네.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네. 이 지분 간의 관계입니다. 지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카카오의 지분 관계를 좀 보시면요. 네. 이거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네. 카카오는요. 김범수 의장이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오, 그래서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13% 갖고 있습니다. 13%. 네, 카카오에 그래서 많이 갖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그 이해진 CIO가 별로 지분이 없어요. 지분이 지금 여기 네이버거든요. 여기 지금 순서에 안 나오잖아요. 여기 안 나오죠. 네, 이해진. 그러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얼마 전까지 3% 정도 갖고 있었거든요. 네. 이해진 CIO가. 근데 이제 뭐 3%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카카오는 지금 김범수 의장이 13% 갖고 있다. 오. 상당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에 왜 이재용 부회장은 왜 1위가 아니냐? 삼성전자 지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지금 보시면요. 이재용 부회장이 그렇게 많이 안 갖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오. 이재용 여기 돼 있잖아요. 네, 1.63%밖에 없어요. 그 이 지분 차이다 결국.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그 흑수저인데 재벌이 되고 싶죠. 네. 재벌이 되고 싶으면은 주식을 해라. 주식을 해라. 주식을 해서 지분을 네. 많이 갖고 있어라. 봤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은 지분이 1.63%니까 네. 지금 2위가 됐잖아요, 재산. 근데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은 13% 가장 높잖아요. 네. 뭐 SK 하이닉스도 시가총액 2위지만 그렇게 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SK 총수가 그렇게 그 지분이 그 재산이 많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물론 그분도 재산이 많죠, 저보다는. 하지만 김범수 의장이 1위가 된 거는 지분이 많다. 결국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주식밖에 없다. 주식밖에 없다. 부동산으로 부자 될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부동산으로 재벌이 될 수는 없어요. 부동산으로 지금 보시면요, 뭐 이재용 부회장, 카카오 뭐 김범수 의장 다 부자 주식으로 다 이 네. 재벌이 됐잖아요. 네. 여러분이 흑수저면은 이 부동산으로 어느 정도 부자는 되지만 재벌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재벌이 되고 싶으면은 바로 주식에 투자하자. 주식에 지분을 높여가면서 장기 투자하면 이 카카오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 진짜 장기 투자잖아요, 솔직히. 한 주도 안 팔았어요. 주식 한 주도 안 팔고 10년 넘게 가져온 겁니다. 10년 동안 장기 투자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근데 그 사이에 만약에 김범수 의장이 막 사고 팔고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부자가 되기 힘들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믿고 맡길 수 있는 주식을 한 10년 이상 장기 투자한다면은 그 재산이, 그 주식이 김범수 의장처럼 바로 여러분을 재벌로 만들어줄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본인이 창업한 회사를 믿었다라는 뜻도 되겠어요. 그렇죠. 네, 오늘 이제 우리나라 부자 순위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좀 짚어봤습니다. 카카오의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이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을 제치고 1위에 등극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를 한번 돌아보면요.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증시를 움직였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증권가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호평이 잇따랐죠.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작년에 이제 동학개미로 해가지고 네. 요즘 동학개미 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엄청 났잖아요. 그 동학개미 무슨 동학 농민운동 열풍처럼 네. 동학개미 운동, 동학 주식 운동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동학개미들이 뭐 한 단계 올렸는데 예전에 동학개미랑 좀 다른 게 예전에 이제 2년 전에, 3년 전에 개미들은 보통 이제 테마주라든가 급등주 이런 것들로 많이 치고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작년에 동학개미들은 그래도 펀더멘탈이라든가 이런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트렌드가 약간 개미들의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점에서 스마트해졌다. 네, 되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이 따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B2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신용 공여 잔고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동학개미들이 작년에 이제 동학개미 공부도 많이 하고 해서 이제 네, 똑똑해졌어요. 맞아요. 이 스마트 똑똑한 개미가 됐는데 똑똑해졌는데 다시 좀 약간 멍청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 돈이 이게 신용 잔고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네. 2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4조 원을 돌파해서 지금 19일에 24조 7,713억 원까지 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돈을 빌려서 그렇죠. 투자해서 잘하면 네. 괜찮아요. 잘하면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돈들을 지금 계속 늘어나잖아요, 돈이. 근데 지금 지수가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 지금도 3,200 이렇잖아요. 지금 많이 오른 겁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 근데 이렇게 돈을 빌려서 또 이거를 또 차라리 이 돈을 빌려서 삼성전자라던가 작년처럼 뭐 SK하이닉스나 이런 주식에 좀 투자하면 괜찮은데 최근의 추세를 보니까요. 네. 야, 이 테마주 위주로 돈을 빌려서 네. 테마주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오. 이 퍼센트를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이제 그래도 우량주 위주 투자, 뭐 가치주 위주 투자, 뭐 성장주 위주 투자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이것이 약간 그 옛날에 몇 년 전, 3년 전에 그런 개미로 다시 돌아왔다. 다시 돌아와 버린 약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건전한 투자에서 약간 불건전한 투자로 돈을 빌려서 급등주를 따라잡는 네. 약간 이런 약간 위험한 투자로 다시 한번 돌아왔다는 점에서 이거는 좀 안 좋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뭐 테마주에 접근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 돈으로 어디에 투자하고 있나요? 어떤 종목에 투자하나요? 이게 이제 지금 정확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도주가 뚜렷이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 네. 이거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이 카카오가 주도주였죠. 네. 근데 카카오도 지금 많이 꺾였잖아요. 카카오 더 이상 이제 주도주, 지금 현재 상태 주도주를 하긴 좀 그렇고. 자, 그렇다면은 지금 뭐 주도주 항상 뭐 앵커님이 말씀하신 메타버스. 지금 굳이 말하면 메타버스가 지금 주도주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있잖아요. 막 상한가 3번씩 나오고 맥스트 네. 그거. 근데 그 종목을 지금 시장이 주도주라 하기에는 네. 약간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자체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편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이거 메타버스가 하나의 테마로서 올라갔다 이렇게 네. 봐야 되지. 이거를 막 시장에 주도주고 이거를 지금 무작정 이거를 막 예전에 삼성전자 오를 때처럼 그런 주도주나 그렇게 보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 자체가 사실 약간 둥그런 잡는 게 어느 정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실화되지 물론 지금 많이 가상현실이라던가 AR, VR이 현실화되고 많이 생활상에 적용되는 거 맞는데 이게 수익성으로 매출에 정확히 연결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미지수. 그러니까 돈이 되는 사업인지 돈은 되긴 되겠죠. 예전보다는. 1년, 2년 전보다는 더 되겠죠. SM에서 에스파도 막 해가지고. 야, 에스파는 실제 그 가수들이. 네네. 실제가 있는 가수가 4명인가? 그리고 실제 없는 가수가 또 4명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버 가수들이 막 4명이에요. 진짜 그냥 사이버 가수, 옛날 사이버 가수 아담처럼. 네네. 그리고 최근에 신한생명인가? 그 보험 있잖아요. 신한 라이프. 거기서도 이렇게 춤추는 거 보셨나요? 그 광고? 네, 보긴 봤어요. 춤추는 네. 사람 봤는데 그 사람이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가짜 그 사이버 인물이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맞아요. 실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막 춤을 신나게 춰요. 네. 버스에서도 추고 밖에서 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 사이버 가수 아담이 나왔을 때는 네. 제가 이 가짜 사람이다 이거 캐치를 네.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이 여자는 진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어요. 굉장히 네. 춤도 잘 추고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그 가상 인물이 네. 그걸 했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했는데 처음에는 바뀌지 않았어요. 처음에 진짜 존재하는 사람처럼 했는데 어떤 남자들이 막 이렇게 네. DM 이런 게 와가지고 오. 막 만나자고 대시하는 남자들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런 게 너무 많아지고 하니까 네. 공개한 거예요. 나 사실은 인간이 아니다. 나 인간이 아니고 가상 인간이다. 만날 수 없다.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지금 신한 이쪽에서 만든 사람들이 공개를 했는데, 네. 야, 이거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사람과 가상 인물을 구분할 수 없는. 네.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가 상당히
유망한 거 맞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저는 돈으로 진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고. 자, 그리고 아까 신용 그거 하다 이렇게 많이 말이 나는데 네. 신용 요즘 정치 테마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 아, 정치 테마주. 네. 신용 비율 상위 종목을 쭉 보시면요. 네, 네. 야, 이게 지금 1위가 대성홀딩스고요. 지금 보시면 2위가 까뮤 그러네요. ENC, 네. 3위 뭐 한솔홈데코 나오는데 여기서 좀 하나씩 말씀드리자면요. 3위인 한솔홈데코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테마주입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강력한 또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잖아요. 네. 차기 대통령 후보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솔홈데코 올라가고 있고 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요. 까뮤 ENC랑 콤텍 시스템, 뭐 써니전자 이거는 안철수 그렇죠. 국민의당 대표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10위권에 이거 밑에 보시면 한창재지 저것도 테마주예요. 네. 한창재지 남선알미늄 저것도 이제 그러니까요. 전통적으로 정치 테마주잖아요. 네, 네. 야, 그래가지고 이 정치 테마주를 지금 이렇게 돈을 빌려서 하는 사람이 많구나. 차라리 여기에 뭐 삼성전자, SK 뭐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카카오 이런 게 나와 있으면은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뭐 정치 테마주가 5개, 6개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상당히 좀 위험하지 않나. 네. 위험하지 않나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뭐 순위에서 살펴봤듯이 대다수의 업종 종목들이 지금 정치 테마주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대출까지 받아서 정치 테마주에 접근한 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의 영역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에 좀 투자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이거 본인이 트레이더면 그렇게 해도 돼요. 트레이더만 그렇게 해도 트레이더만 된다.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은 이제 손절선을 확실히 접어야죠. 그렇죠. 뭐 손절선 네. 마이너스 3%든 마이너스 5%든. 근데 만약에 본인이 트레이더가 아니다. 단기 트레이더가 아니고 투자자다. 네. 그리고 나는 투자자라기보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김범수 의장처럼 네. 난 장기 주주가 돼서 진짜 나의 꿈은 대주주가 되는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대주주가 그렇죠. 돼서 네. 흑수저지만 나는 재벌이 되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정치 테마주 해도 되는데 네. 진짜 대주주 재벌이 목표인 사람도 정치 테마주 해도 됩니다. 근데 물려도 괜찮은 거. 물려도 그러니까 테마가 이렇게 올랐다가 막 떨어질 때 있잖아요. 네. 물려도 괜찮은 거 제가 예전에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이거 화면 보시면 DSR이라고 있거든요. 네. DSR 뭐냐면요. 요 종목은 이 문재인 테마주예요. 문재인 테마주. 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월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2016, 2017 이때 올랐죠. 네. 이때 올랐다가 떨어졌잖아요. 당선되면 원래 떨어져요. 당선되면 떨어집니다. 당선 안 돼도 떨어지고 당선돼도 떨어져요. 대통령 문재인이 돼서 당선됐는데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왜 괜찮냐면 이거 내재 가치가 좋거든요. 이게 실적 가치라든가 이런 거 밧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그 당시 문재인 테마주로 올랐는데 이거 만약에 물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타기 하면 됩니다. 이런 종목은. 내재 가치 좋으면 이렇게 물타기 해가지고 나중에 여기 저점에서 2,000원 찍었거든요. 2,000원에서 다시 한번 언제까지 올랐으면요. 8,8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점에서 4배나 올랐어요. 4배. 이게 물타기만 잘하면요. 저점에서 300%, 400%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타기만 잘했으면 이거 충분히 수익 내고 빠져나올 수 있어요. 아, 진짜 맞습니다, 이거. 이 물타기만 잘하면 이런 종목은 실적 가치나 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 됐다가 정치 테마주에서 빠져나와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더 과거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명박 테마주 3호 개발 있거든요. 3호 개발. 이 3호 개발인데요. 요거 이명박 그때 4대강 건설해가지고 대운하 건설할 때 저는 이거 당시에 투자했습니다. 이거. 네. 저 투자해가지고 2007년도 때 이명박 그때 이명박 찍었어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 찍고 이거 투자하고 찍었는데 당선이 됐거든요. 네. 근데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이명박 야 이거 나 그때 황당했어요. 진짜 이거 망했죠 거의. 근데 이거 물타기 했잖아요. 네. 물타기 하면요 이거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왜냐하면 이게 보시면 2007년도, 2008년도 때 그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이때는 그때 이 무슨 사건이 있었으면 서브프라임 때였거든요. 서브프라임 그때 미국 금융위기 리어머라스 부도나고 그때였는데 그거랑 겹쳐져가지고 이명박 당선되고 2008년 1월인가 그때 당선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이때 물타기만 잘해도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입니다 이거.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거 왜 그러면 내재 가치가 괜찮은 종목이에요. 3호. 네네네. 이 지금 다시 오르잖아요. 봐봐요. 이렇게 물타기를 여기 계속 했으면은 비중을 늘려 나가면요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대주주만 되면요 본인이 의도치 않게 대주주가 될 수 있어요. 네. 싸게 매수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털고 나올 수 있다. 수익 보고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3호라던가 DSR 같은 종목들은 이 지금 다 테마가 끝난 거예요. 설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통령 진출할 대통령 후보로 나올 가능성은 없겠죠. 지금 감옥에 또 계시고 감옥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대통령 할 가능성 없습니다. 이제는 테마가 다 끝났어요.
그렇지만 사모개발이라던가 DSR 같은 종목, 또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끝나고 다시 대통령 안 나올 거니까. 자,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내재 가치로 승부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물려도 물타기 해가지고 이제 추가 매수를 계속 하는 거, 지분을 늘려나가서 나중에 계속 엄청 싸게 사면 본인이 이제 대주주가 되는 날도 올 거예요. 이 작은 종목이에요, 작은 종목. 시가총액이 얼마 안 돼요. 시가총액 얼마 안 돼서 시가총액 이거 100억, 200억, 뭐 몇백억 하는 종목들은요. 되게 웃긴 게 만약에 시가총액 100억짜리 종목을 네. 5% 사모으잖아요. 네. 5% 사오면 5억. 본인이 100억 시가총액 100억짜리를 5억만 사도 5% 지분율에 따라서 대주주가 합니다. 그러네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5억이 있으신 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5억 있다. 그럼 시가총액 100억짜리 5억 투자하면 내가 대주주 여기 명단에 들어갑니다. 오. 5% 이상 되면 무조건 공시해야 돼요. 법적으로. 내가 일부러 숨기고 싶어도 그거 검사 나와요. 금감원에서. 그래서 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대주주가 되는 날도 올 거고, 그리고 대주주가 오면 주주총회에서 경영에 참여하고 이사나 상무 그쪽으로 해서 경영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하면 차라리 그러면 사모개발이나 DSI 같은 경우는 회사도 괜찮은 회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이 좀 있으면 차라리 경영에 참여해서 네네. 뭐 대주주가 돼버리는 네. 한 몇십억 있으면은 그런 상황도 괜찮다. 차라리 저는 그게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강남 아파트 요즘 보면요, 뭐 20억, 30억, 50억, 100억짜리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차라리 강남 아파트 살 바에야 그 몇십억 가지고 대주주가 돼서 5% 이상 가지고 경영에 참여해보자. 차라리 경영에 네. 이사나 상무가 되자, 전무가 되자. 이 말씀을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도 김범수 의장처럼 될 수 있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최근에 또 정치 테마주에 많이 접근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내재 가치가 있는 종목은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이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은 양갈래 웜리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현대로템 지금 사도 될까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현대로템 지금 주가를 보니까요. 오늘은 24,350원에 시작을 해서 24,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수소 로봇 신사업 확장. 수소 로봇 신사업 확장. 네. 네, 이게 현대로템이 원래 우리 전통적으로 철도주죠. 네. 철도로 우리나라 뭐 거의 1, 2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코레일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산업이잖아요. 국가 공기업인데 이 현대로템은 공기업은 아니지만 진짜 뭐 약간 철도를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철도 수신호기, 철도도 이제 신호등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라던가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철도 하면은 기차, 전철, 철도 이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대북 테마주로도 최근에 많이 꼽혔었어요. 네. 예전부터, 옛날부터. 그래서 최근에 또 뭐 테마를 하나 탔더라고요. 그 북한이랑 뭐 연락 전화 연결되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최근 뉴스에.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 이거 왜 대북 주면요, 유라시아 철도 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남한에서 북한 거쳐서 철도 나가지고 러시아, 유럽까지 간다 뭐 이래가지고 대륙 횡단 철도 이런 걸 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테마도 좋아요. 좋고 최근에 또 수소와 로봇 신사업까지 확장합니다. 수소 그러면 친환경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로봇 하면은 이 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로봇, AI 이쪽으로 해가지고 현대로템이 굉장히 또 신사업에 나서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신사업 뭐 본격 공장 가동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혁신 산업으로 매출도 좀 꾸준하게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에도 매출이 3%가량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뭐 12%가량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괜찮은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로템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금 차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요거는 그거예요. 그 북한 관련해서 수신 다시 된다, 연락이 된다 이런 거고. 근데 이제 북한과 관련 없을 때도 꾸준히 좀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현대로템은 우리나라 그래도 철도 산업을 좀 담당하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기업이다. 이거는 근데 월봉이거든요. 이거는 월봉인데 옛날 45,000원. 이때 왜 그랬는지 알아요? 이때 왜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으면 이때 뭐냐면요.
그 트럼프랑 네네.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 만났을 때예요. 거기 하노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그때 이제 무슨 통일될 것처럼 막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통일된다 막 어쩌 이런 소문까지 돌아가지고 트럼프가 막 만나고 그러니까 또 직접 만나고. 근데 그게 협상이 결렬됐잖아요. 협상이 무너지면서 다 떨어졌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좀 거품은 좀 빠진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 상승 시기로 월봉 차트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 없어서 꾸준히 보유하고 가져가면은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지금 6개 분기 연속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거기에 신사업도 긍정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번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날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가는 좀 빠지고 있는데 성장성은 여전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5조 원대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15조 원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호실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네. 계속해서 펀더멘털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 주가도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 반등하지 않겠나 이런 말이고요. 삼성전자가 지난해 3분기 때 12조 원대였어요. 네. 12조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 1년 전 대비 분기를 많이 따져보기 때문에 3조 가량 올라간다. 영업이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반도체도 뭐 괜찮고 네. 디스플레이 뭐 소비자 가전 해가지고 요즘 냉장고든 PC든 컴퓨터든 뭐 많이 팔잖아요. 비스포크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인테리어도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도 잘 팔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그러면 미국에서 TV 가전 시장에서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도 지금 브랜드 가치로 1위를 10년 연속 차지하고 있고 대단하죠. 근데 이거 진짜 대단한 게 일본에도 그렇게 뭐 도요타든 소니든 뭐 굉장히 많잖아요. 네. 중국에서도 뭐 화웨이든 뭐 샤오미든 뭐 알리바바든 많은데 이걸 다 제치고 삼성전자 1위기 때문에 굉장합니다. 브랜드 가치가 진짜 아시아에서 인정받고 전 세계 사람들도 미국에서도 지금 삼성전자 TV 1위 굉장합니다. 그리고 뭐 호주 막 이런 데 가잖아요. 유럽이든 가면은 삼성전자 TV든 냉장고도 이런 거 되게 쉽게 볼 수 있어요. 되게 많아요. 실제로 백인들이 이런 삼성전자 제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백인들이 선호하는 제품이다. 선호하는 삼성전자를 못 사는 나라에서 온 그런 제품이 아니라 진짜 이런 명품 우리나라 그러면 막 우리 뭐 샤넬 뭐 이런 거 구찌 이런 거 뭐 명품이다 이러잖아요. 걔네들도 삼성전자 좋은 제품이다. 좋은 제품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는 또 이런 실적 뭐 메모리 반도체든 비메모리 반도체든 올라서고 15조 원대로 영업이 나오고 전망되고 하니까 실적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 자꾸 빠지고 있죠. 그래서 고민은 많으실 텐데 역시 실적이 좋기 때문에 분명히 반등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실적과 주가는 장기적으로 보면 정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반비례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정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주식은 원래 막 이렇게 이런 영역이에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요. 실적과 주가는 반드시 비례한다. 이거는 주식의 법칙이에요. 진리입니다. 진리. 예전에 10년, 20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왜곡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실적과 따라간다. 이것만 알아두시면요. 장기 투자하면 이 실패할 수 없는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심하시면서 삼성전자 투자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송범선의 시선 시간에는 대장주인 삼성전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3분기 실적도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것을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조금 더 반등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리고 주말을 앞둔 만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